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저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이번 아시안컵 6경기에서 보여준 축구는 어떤 축구였는지, 빌드업 축구를 보여줬는지, 아니면 라인을 끌어올려 강력한 압박을 선보인 경기를 했는지, 아니면 단단한 조직력으로 선수비 후약습을 통해 승리를 챙기는 실리 축구를 선보였는지, 도대체 당신의 축구 색깔은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4강까지 왔다고는 해도 그래도 상대는 요르단이었습니다. 16강 상대인 사우디나 8강 상대인 호주보다 클래스가 아래인 팀인데도 전반전에 압도당하며 한국팀이 아시안컵 참가 이래 최초로 유효 슈팅 0를 기록하는 기가 막힌 기록을 세우는 역사상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전반 내내 문제였던 중원 패스 미스, 전반 최고 활약의 야잔 알라이마트에 대한 대비책 하나 없이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전에 그대로 나왔다가 실점하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역대급 강팀으로 여겨졌던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준 요르단전은 그의 감독으로서의 한계와 전술적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요르단을 맞아 이재성, 황인범, 박용우의 3미들로 나올 정도로 중원 장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박용우는 전반전에 턴오버만 11개를, 황인범 역시 7개를 기록하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중원에서 계속 패스 실수가 나왔고, 이로 인해 요르단의 역습을 허용하는 등 요르단의 강력한 전반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벤치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은 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후반전 시작부터 전술 변화나 선수 교체 등의 조치가 있을 줄 알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전을 아무런 대비 없이 전반전과 똑같이 진행, 결국 중원의 핵 역할을 해야 할 박용우의 패스미스가 빌미가 되어 선제골을 허용, 그래서야 박용우를 조규성으로 교체, 그리고 추가 실점을 했음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별다른 선수 교체 없이 후반 35분까지 보내며 계속 경기를 흘려보내다 팀은 망가지며 결국 0대2로 패하며 결승 진출이 저절되고 말았습니다. 요르단의 충격패를 당하며 4강에서 탈락하자 이번 아시안컵이 마지막인 주장 손흥민 선수는 허탈함 속에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마치 이긴 사람처럼 또 웃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허탈한 표정과 쓴웃음을 지었건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는데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장면이 아닐까요?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 참가한 우리 대표팀의 참담한 경기력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괜히 남의 나라 축구 맡아서 개판 맞는 줄 말고 하루빨리 경질되어 미국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와 요르단 경기가 열리기 전 중국의 수많은 축구 팬들은 한국의 압도적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역시 우리 팀의 라인업이 역대급이고 요르단보다는 두세 단계 위의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한국의 승리를 당연시하고 있었습니다. 怎么说？约旦也是创造了球队在亚洲杯上最好的成绩了。这个半决赛就当是他们最后的演出吧，因为他们面对的是跑不死的韩国啊！不得不说，韩国队的这种意志力值得我们学习。韩国队的体能也是非常强的，在加时赛中，球员也有全场飞奔的体能，并且历史上6次面对约旦，一共只打出了3个净胜球，再加上韩国队有球星效应，也有大赛经验，所以本场我还是期待韩国队拿下比赛。 중국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CCTV 해설진들 역시 우리의 승리를 점치며 결승전은 한국 대 이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我为什么觉得韩国我不是太累了，但是我愿意相信他，为什么呢？因为他经历了这些，两次这种，都经历2次，再经历1次也没事，也无妨是吧？再多1次也无妨。但是我觉得他已经丢了太多的球，他应该总结经验了。关键时刻，再加上韩国有60多年没拿过亚洲杯冠军了，我个人觉得呢，如履薄冰，如履薄冰者往往最后是成功登顶者。 所以我个人觉得，可能这2场比赛，不管他经历了点球啊也好，还是加时也好，最终我也很希望这个韩国跟伊朗能够最后胜利。 하지만 우리가 0대2로 참패하자 앞에서 한국의 승리를 예견했던 중국 CCTV 해설위원 동루는 경기 후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比赛结束了，约旦队2比0战胜了韩国。孙兴民也是 无奈地接受了失败。韩国队当失去了自己赖以为生的足球本源、足球血脉、足球风格、足球传统之后，不得不接受这样的一场
惨败。曾经韩国队也打进过世界杯的4强，但现在他们不得不接受这样的一个惨败的结局。之所以说惨败，是因为他们在这场比赛当中基本上没有什么可以拿得出手的像样的进攻。克林斯曼的笑容，能想起那天对马来西亚吗？ 왕이 뉴스는 준결승에서 탈락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조만간 경질을 당할 것 같다고 경기 내용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요르단의 후세인 아모타 감독은 최전방부터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전술로 역습에 최적화된 요르단의 특징을 잘 살려 한국을 공략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반면에 이런 전술에 클린스만 감독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으며 경기 도중 뚜렷한 전술 변화 역시 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왕이는 한국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웃는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상대팀 감독에게 축하의 인사까지 건네자 한국의 매체들은 이런 클린스만 감독을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줄보바는 클린스만은 감독으로서 능력이 안 된다며 중국 대표팀도 이번 감독 선임에서 단지 이름값만 따라서 감독을 선임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을 비판했는데요. 축구 관련 소식을 전하는 중국의 유명 언론인 아오밍은 한국의 패배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과거 독일 대표팀의 필립 람은 클린스만이 감독을 할 때 체력 훈련만 했고 전술 훈련은 거의 없어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모여 어떻게 뛰어야 할지 의논했다고 폭로한 점을 언급하며 그가 선수 시절에는 슈퍼스타였지만 감독으로서는 아니다며 신중한 한국인들이 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글을 남기며 우리를 대신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은 우승과 인연이 없네. 클린스만의 한국팀 김민재가 빠지니 수비가 거의 재난급. 한국 축협은 클린스만을 대단한 인물로 여긴 듯. 클린스만이 결국 손흥민을 집으로 돌려보내버렸군. 한국은 앞선 2경기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소진해서 정상적으로 공을 차지를 못함. 이건 클린스만 책임 아닌가? 결승전에서 만인주심 만날까 걱정했던 한국 매체들. 하지만 이미 집으로 갈 처지가 됐네. 무의도시 가던 클린스만 경질강 나왔네. 한국 유효 슈팅 제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안컵에는 흥미가 없는 듯.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64단계나 아래인 87의 요르단을 만나 유효 슈팅 제로를 기록하며 0대2로 패하는 소문을 겪은 클린스만 감독. 그는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라는 기자들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이번 대회를 잘 분석해 다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수모를 겪었다고 느낀 것은 우리나라 축구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동네 할아버지처럼 웃고만 다니는 이 사람에게 수모란 단어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이제 그는 또다시 휴가를 이유로 미국에 돌아가 푹 쉬다가 3월 21일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홈경기를 며칠 앞두고 다시 마시로듯 한국에 돌아오겠죠? 이런 그에게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1년에 29억 원을 바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